58세 남자가 유골함을 들고 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검게 그을린 손, 굳은 살이 박힌 손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30년을 일해온 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작은 상자는 너무나 가볍습니다. 30년 인생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 장례식장 한쪽에서 누군가 다가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다가옵니다.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려 하지만요.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사연 다이어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구독자 다시 일어서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58세 아버지의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다시 일어서기님,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 따뜻한 봄날입니다. 한 남자가 경찰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이정호, 당시 38세였습니다. 강력계 형사로 일하고 있었죠. 옆에는 아내가 함께 있습니다. 같은 경찰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들 10살 준수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아빠, 빨리 와요. 준수야, 천천히 뛰어. 평범하고 행복한 주말이었습니다. 2025년 추운 겨울입니다. 같은 남자가 장례식장에 서 있습니다. 이정호, 지금은 58세입니다. 건설 현장 감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찰 배지는 더 이상 없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들 준수는 지금 유골함 안에 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이름은 이정호입니다. 올해 58세입니다. 건설 현장 감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갑니다. 점심은 현장 식당에서 먹고요. 저녁은 혼자 집에서 간단히 해결합니다. 아내는 10년 전 수사 중에 순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경찰을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정인이 진실이니 하는 말들이요. 아무 의미 없어 보였거든요. 하나뿐인 아들 준수를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대학도 보내고 취직도 시켰습니다. 3년 전에는 창업까지 했죠.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사업이 잘 되진 않았지만요. 열심히 사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정호입니다. 이정호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 무슨 일이신가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입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드님 이준수 씨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준수가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강에서 투신 추정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아드님으로 추정됩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정신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 아들은요. 준수는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신원 확인을 위해 오셔야 합니다. 그날 밤 준수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얼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에 오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옷과 소지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일 선물로 준 시계도 거기 있었습니다. 준수가 맞았습니다. 제 아들이 맞았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소에는 사람들이 계속 오갑니다. 대부분 제 건설 현장 동료들입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요. 그렇게 말했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왜 준수가 한강에 갔을까? 왜 투신을 했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더 자주 물어볼 걸 그랬습니다. 요즘 어떠냐고, 힘든 건 없냐고요. 그저 밥은 먹었냐는 말 한마디라도요. 더 자주 할 걸 그랬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잘 다녀오라고 말하던 그 순간이요. 함께 밥을 먹던 그 시간이요.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요. 그런데 말입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이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준수의 사업 파트너 강민석이라는 사람이요. 35세쯤 되어 보였는데요.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문을 왔지만 눈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속 휴대폰만 확인하고 있었죠.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수 형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말했지만요. 목소리에는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경찰이 전해준 준수의 소지품 목록이요. 거기에 준수의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왜 휴대폰이 없는 걸까요? 한강에 빠졌다면요. 휴대폰도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뭔가 이상해. 분명히 뭔가 있어. 20년 전 형사로 일하던 제 본능이요.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입니다. 뭔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넣어뒀던 낡은 수첩이 있습니다. 아내가 순직한 후에요. 동료들이 전해준 유품이었습니다. 아내의 경찰 수첩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수첩입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아내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쓴 글이었습니다. 순직하기 사흘 전에 쓴 글이었죠. 여보, 당신이 떠난 그날 나는 맹세했어. 다시는 형사로 살지 않겠다고. 우리 준수만큼은 평범하게 키우겠다고. 20년을 지켜왔어. 당신과의 약속을. 하지만 지금은 달라. 우리 아들이 떠났어. 뭔가 잘못됐다는 게 느껴져. 이 늙은이의 본능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여보, 미안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번만은 말이야. 다시 형사가 되어야겠어. 준수를 지키지 못한 이 못난 아비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야. 당신이 믿었던 그 말 있잖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말. 내가 꼭 증명할게.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요. 준수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끝까지 알아내겠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수첩을 펼쳐놓고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민석이라는 그 사람 말입니다. 준수의 휴대폰 이야기도 그렇고요. 뭔가 맞지 않는 이 모든 것들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일어나서 현관으로 천천히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현관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더러운 옷, 헝클어진 머리, 피투성이 얼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준수야, 아빠. 그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준수예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말로 살아있었습니다. 진짜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무릎이 저절로 꺾였습니다. 준수야, 준수야.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입니다. 유골함에 담겨 있다고 생각했던 아들입니다. 지금 제 품에 안겨 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응? 아들을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상처가 정말 많았습니다. 얼굴, 팔, 다리 곳곳에 멍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천천히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준수는 한참을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죽을 뻔했어요.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민석이요, 강민석이요. 강민석? 내 사업 파트너 말이냐? 네, 그리고 그 사람 애인이요. 윤지혜라는 여자요. 장례식에 왔던 그 사람 말이냐? 네, 맞아요. 준수의 이야기가 천천히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였다고 합니다. 빚이 8천만 원 넘게 쌓였다고 했습니다. 은행 대출이 5천만 원, 사채가 3천만 원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독촉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강민석도 똑같은 처지였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가 제안했다고 합니다. 형, 우리 보험금으로 해결하면 어때요? 보험금?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생명보험 말이에요. 그냥 작게만 하는 거예요. 한 명이 다쳐서 입원하면 보험금 받잖아요. 2천만 원 정도면 빚 일부라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준수는 고개를 깊이 떨구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 정도인 줄로만 알았대요. 하지만 며칠 후에 민석이가 다시 찾아왔답니다. 이번에는 윤지혜라는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그 여자가 보험 설계사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번 보험으론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하지만 생명보험이라면 완전히 다릅니다. 5억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5억 원이나요? 네, 준수 씨 명의로 보험을 들고요. 수익자를 강민석 씨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준수 씨가 사망하면요. 민석 씨가 5억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제가 죽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준수 씨는 죽은 것처럼만 보이면 돼요. 우리가 다 준비할 거예요. 시신도 준비하고 소지품도 다 준비하고요. 경찰은 자살로 처리할 거예요. 그럼 보험금이 나오고 우리가 나눠 갖는 거예요. 물론 준수 씨 목도 제대로 챙겨드리죠. 저는 거절했어요, 아빠. 그건 사기잖아요. 범죄잖아요. 아빠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하지만 민석이가요. 준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형,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 둘 다 죽을 판이에요. 사채업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잖아요. 이러다가 진짜로 죽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가짜로 한번 죽고요. 다시 사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저는 계속해서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그런데 말입니다. 준수가 거절한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강민석과 윤지혜는 이미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준수를 납치해버렸던 겁니다. 그날 밤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차가 막아서더니 남자 둘이 나타났어요.
저를 끌고 어딘가로 갔어요. 정신을 잃었고요. 깨어나니 어딘가에 묶여 있었어요. 창고 같은 곳이었어요. 민석이와 그 여자가 거기 있었죠. 형,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보험은 가입했어요. 서명은 제가 대신했어요. 형 도장도 위조했고요. 뭐,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형을 죽은 걸로 처리할 거예요. 시신은 우리가 이미 준비했어요. 형 소지품도 다 챙겼고요. 한강에 버릴 거예요. 경찰은 자살로 볼 거고요. 보험금은 우리가 다 받을 거예요. 형은 여기서 한 달만 있으면 돼요. 그럼 우리가 보험금 받고 형 목도 줄게요. 그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미쳤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우리 아빠가 알면 어떡하려고 그래? 준수가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지혜가 차갑게 웃었대요. 아버지는 이미 연락을 받으셨을 거예요. 한강에서 시신이 발견됐다고요. 지금쯤 영안실에 가 계시겠네요.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나흘이 시작됐어요. 묶여서 갇혀만 있었죠. 밥도 제대로 안 줬어요. 화장실도 못 가게 했고요. 도망치려고 했지만 맞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밤이었어요. 민석이가 술을 먹고 왔어요. 지키던 남자도 졸고 있었고요. 간신히 밧줄을 풀고 도망쳤어요. 창문을 깨고 뛰어내렸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사귀어서요. 제가 너무 약해서요. 아빠한테 이런 걱정을 끼쳐서요. 준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잖아. 이번엔 내가 널 꼭 지킬게. 반드시 지켜낼 거야. 준수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울지 마. 괜찮아. 넌 잘못이 하나도 없어. 이제 아빠가 다 해결할게. 그렇게 말했지만요.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놈들, 감히 내 아들을. 그날 밤 준수를 재워줬습니다. 안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잠든 얼굴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다시 아내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여보, 봤어? 우리 준수가 살아있어. 하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야.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당신도 함께 지켜봐줘. 수첩 옆에는 준수의 생일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10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준수였습니다. 그 옆에 아내와 제가 함께 있었죠. 이제 아내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준수는 살아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강민석, 윤지혜입니다. 5억 원짜리 보험금 사기입니다. 시신 바꿔치기, 납치입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20년 만에 다시 형사가 되는 겁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정의를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수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겪은 일들로 완전히 지쳐 있었죠.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준수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준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여전했지만요.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아빠, 잠 못 주무셨어요? 아니야, 잤어. 밥 먹자.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야지. 하지만 준수야, 넌 처음에 그 보험 이야기를 거절했지?
네, 하지만 제가 먼저 말을 꺼낸 건 사실이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 생각을 했으니까요. 알아. 내가 그랬다는 거 알아. 하지만 아빠는 말이다.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알아. 아빠, 20년을 혼자 키우면서 말이야. 너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더라. 대학 등록금도 내가 알아서 장학금 받고, 창업 자금도 내가 대출 받고, 아빠는 그저 현장에서 일만 했지. 아빠, 그게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내가 8천만 원 빚에 허덕일 때, 이 애비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너 혼자 얼마나 무서웠겠니?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런 생각까지 했겠니? 준수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울지 마. 이젠 아빠가 있잖아. 경찰에 신고하는 건 아빠가 증거 확실히 잡고 나서 하자. 내가 억울하게 공범 취급당하는 일 없게. 아빠가 이번엔 제대로 지켜줄게. 그렇게 말했지만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의 고통을 몰랐던 이 못난 아비.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위험해요. 걱정 마. 아빠 믿어. 준수를 다시 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오래된 가방을 꺼냈습니다. 20년 전에 쓰던 가방이었습니다. 안에는 쌍안경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카메라도 있었습니다. 손에 익은 물건들이었습니다. 해보자, 이정호. 혼잣말을 하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내의 수첩도 함께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강민석의 사무실 주소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준수의 명함에서 찾아뒀죠. 사무실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구석 자리였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강민석이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일어나서 뒤를 따랐습니다. 20년 전에도 이랬지. 뒷골목 따라가고 담배 연기 나는 곳에서 기다리고, 그때는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문득 옛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저 사람 수상해요. 그래, 나도 그렇게 봤어. 우리 한 팀 참 잘 맞죠? 그럼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혼자야. 옆에 아무도 없어. 이어폰도 없고 무전기도 없어. 그저 이 늙은 형사 혼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려. 무섭네. 2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어. 내가 아직도 할 수 있을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야. 해야 돼. 준수를 위해서라도. 하늘을 잠시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지켜봐줘. 이 늙은이가 마지막으로 해볼게. 강민석은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펼쳤습니다. 강민석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강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자가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윤지혜였습니다. 장례식에서 본 그 여자였습니다. 최대한 가까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준수 그 자식 도망갔어. 뭐? 어제 창고 가봤더니 없더라고. 미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창문 깨고 도망간 것 같아. 이제 어떡하려고? 경찰에 신고하면 우린 끝이야. 일단 보험금부터 빨리 받아야 해. 그 전에 준수를 찾아야 하지 않겠어? 찾아봤자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그냥 보험금만 받고 빨리 튀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녀석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카메라를 꺼내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대화 내용도 핸드폰 녹음 기능으로 녹음했습니다. 20분쯤 더 있다가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먼저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지혜에 대해 알아봐야 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윤지혜, 보험 설계사 사기. 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 2017년 보험금 사기 사건, 2019년 보험금 사기 사건, 2021년 보험금 사기 사건. 전부 무죄 석방되었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보험금 사기 전문가였습니다. 가방에서 아내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손 좀 봐. 떨리고 있어. 나이 들어서가 아니야. 화가 나서 그래. 이 여자가 우리 준수한테 뭘 했는지 생각하면 이렇게 손이 떨려. 수첩에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윤지혜, 33세, 보험 설계사, 과거 3건의 사기 전력, 전부 무죄. 강민석, 35세, 준수 사업 파트너, 공범, 납치 및 보험금 사기주도. 펜을 내려놓고 수첩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글씨 옆에 내 글씨를 쓰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놓여. 당신이 옆에 있는 것 같아. 이 늙은이 혼자가 아닌 것 같아. 여보, 잘 지켜봐줘. 당신이 못다한 일, 내가 끝낼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당신이 믿었던 그 말, 이번엔 내가 증명할게.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날이 많이 쌀쌀합니다. 가방 안에는 사진과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그들의 정보가 빼곡했습니다. 시작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나 통장 거래 내역 같은 것들이요. 조금 더 모아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정호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준수 형 아버지시죠? 저 강민석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을까요? 무슨 일이신가요? 준수 형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연락 받으셨나요? 아니요, 연락 못 받았는데요. 그렇군요. 연락 오시면 꼭 전화 달라고 해주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녀석이 눈치챘습니다. 준수가 도망간 걸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민석의 사람일까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우 형님. 그 목소리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철수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일했던 후배 형사였습니다. 철수야? 10년 만입니다, 형님. 형님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형수님 기일이 다음 주잖아요. 10년이 됐네요. 형님한테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철수의 손에는 국화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일단 들어오자. 현관문을 열고 철수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준수 방문을 살짝 열어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철수는 국화꽃을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오랜만이다. 어떻게 날 찾았어? 쉽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경찰 그만두시고 연락도 끊으셨잖아요. 그래도 계속 소식은 알아봤습니다. 형님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준수가 사망 신고됐다는 걸요. 장례식에도 못 갔습니다. 늦게 알아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님이 강민석이라는 사람을 미행했다는 걸요. 카페 CCTV에 찍혔더라고요. 제 후배가 그쪽 담당인데요. 형님 얼굴 알아보고 저한테 연락 왔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준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눈을 보니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야, 들어봐. 준수는 죽지 않았어. 네, 살아있어. 지금 저 방에서 자고 있어.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험금 사기야. 강민석이라는 놈하고 윤지혜라는 여자가 꾸민 거야. 준수를 납치해서 죽은 것처럼 꾸몄어. 시신도 바꿔치기 했고,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험금 5억 원 이야기도, 준수가 나흘 동안 갇혀 있었던 이야기도, 간신히 도망쳐서 돌아온 이야기도.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개자식들이 보험금 사기에 납치까지. 이건 중범죄입니다, 형님.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준수가 처음에 그 보험 제안을 했거든. 물론 거절했지만 말이야. 자칫하면 준수도 공범으로 엮일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먼저 증거를 확보하려는 거야.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철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말입니다, 형님. 제가 형수님을 그 현장에 보냈어요. 원래 제가 가야 했는데요. 몸이 안 좋다고 했거든요. 형수님이 대신 가셨죠. 철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연락을 받았어요. 형수님이 용의자에게 칼에 찔렸다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0년 동안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신 갔어야 했는데 형수님이 제 대신 돌아가신 거잖아요. 철수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형님. 제 잘못이 맞아요. 그래서 10년 동안요. 형님 소식을 계속 알아봤어요. 뭔가 도와드릴 게 없나 해서요. 하지만 형님이 연락을 끊으셔서요. 찾아뵐 용기도 없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할 것 같아서요.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형님이 위험한 일에 연루된 걸 알았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 철수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이건 현직 형사가 필요한 일이에요. 보험 청구 서류도 제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도 조회 가능합니다. 강민석과 윤지혜의 과거 기록도요. 모두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수야, 넌 현직이잖아. 괜히 문제되면 어떡하려고. 형님,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이 돌아가신 날 제가 맹세했어요. 형님 가족만큼은 제가 지키겠다고. 10년 동안 기회를 찾았습니다.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제발 거절하지 마세요. 저도 형수님한테 빚진 사람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10년 동안 품어온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철수야. 아닙니다, 형님.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동료가 함께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요.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고맙다, 당신. 하늘에서 보내준 거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철수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님, 확보했습니다. 뭘? 강민석 명의로 청구된 보험금 서류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제 선배가 보험사 조사팀에 있거든요. 비공식적으로 부탁했습니다.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수익자 강민석, 피보험자 이준수입니다. 보험금 5억 원이었습니다. 청구일은 준수가 실종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서류를 계속 넘기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형님, 이거 보세요. 철수가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수익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뭐? 윤지에도 공동 수익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강민석 5억, 윤지의 5억입니다. 총 보험금이 10억이었습니다. 준수 이름으로 보험을 2개나 가입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뭔데? 청구 날짜를 보세요. 강민석 청구일과 윤지의 청구일이 달라요. 윤지혜가 이틀 먼저 청구했습니다. 저는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둘이 한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요. 철수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로를 속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강민석과 윤지혜가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상대를 제거하려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둘 다 서로를 제거하려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준수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서둘러야겠습니다, 형님.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준수를 피신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철수가 자기 고향 친척 집을 제안했습니다. 경상도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거기라면 안전할 거라고 했습니다. 준수야, 3일만 참아라. 아빠가 다 해결하고 데리러 올게. 아빠,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괜찮아. 이번엔 아빠가 제대로 준비했어. 철수 형이랑 함께니까 걱정 마. 준수가 작은 가방에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였습니다. 저는 준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수야. 네, 아빠. 너 10살 때 기억나니? 엄마랑 아빠랑 셋이서 놀이공원 갔던 거 기억나요? 제 생일날이었잖아요. 그래. 그날 엄마가 그랬어. 우리 준수는 착한 아이라고.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아빠, 엄마 말이 맞았어. 넌 착한 아이야. 이번 일도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너한테 너무 가혹했던 거지. 준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 넌 그저 살아만 있어줘. 그것만으로 아빠는 충분해. 준수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잘 다녀와라, 아들. 아빠도 조심하세요. 준수가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현관에서 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제가 데리고 챙겨서 갈게요. 부탁한다, 철수야. 차에 타는 준수를 바라봤습니다.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엄마, 우리 아들 지켜줘. 제발 부탁이야.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준수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이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준수가 쓰던 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3일만 참자. 금방 돌아올 거야.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철수였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준수 무사히 도착했어? 준수는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윤지의 그 여자 말입니다. 과거 기록을 더 파봤는데요. 뭔데? 2015년, 2018년에요. 보험금 사기로 기소됐다가 무죄 받은 사건들이요. 그건 알고 있어. 그 사건들 피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피해자? 네. 보험 가입자들 말입니다. 다들 사망 처리됐어요. 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첫 번째는 2015년 김모 씨였습니다. 33살 남자였습니다. 한강에서 투신 자살로 처리됐어요. 하지만 시신 발견 위치가 이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2018년 박모 씨였습니다. 38세 남자였습니다. 바다에서 익사로 처리됐어요. 역시 시신 상태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둘 다 윤지혜가 수익자였어요.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였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 아니냐? 직접 죽이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죽음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준수도요. 똑같은 방법이었습니다. 한강 투신, 시신 바꿔치기. 만약 준수가 도망가지 못했다면요. 철수의 말이 끊겼습니다. 준수도 진짜로 죽었을 거라는 거지? 네. 윤지혜는 처음부터 그럴 작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미친년이 정말로 우리 아들을 죽일 생각이었구나. 형님, 더 있습니다. 뭐가 또 있어? 지금 윤지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강민석을 만났어요. 지금? 네. 제가 미행 중입니다. 위치 보내드릴게요. 형님도 오세요. 알았어. 지금 간다. 전화를 끊고 재킷을 걸쳤습니다. 철수가 보내준 위치는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출발했습니다. 30분쯤 걸렸습니다. 카페 근처에서 철수를 만났습니다. 형님, 저기 창가 쪽 보세요. 윤지혜와 강민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준수 그 자식 어디 갔는지 알아? 모른다니까. 나도 찾고 있어. 거짓말하지 마. 내가 숨겨놓은 거 아니야? 미친 소리 하지 마. 윤지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독차지하려는 거지? 5억 원 혼자 먹으려고. 뭐? 그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넌 왜 이틀이나 먼저 청구했어? 그건 강민석이 말을 멈췄습니다. 봐, 내가 먼저 배신한 거야. 아니야. 그건 내가 오해하는 거고. 오해? 증거가 다 있는데? 윤지혜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내 통장 거래 내역이야. 나한테 줄 돈 빼돌리고 있었잖아. 그건 강민석이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게임 끝이야. 준수 찾아내서 증거인멸하고 넌 내가 처리할 거야. 뭐?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경찰에 먼저 신고할 수도 있잖아. 그럴 순 없지. 윤지혜가 일어났습니다. 이틀 안에 준수 찾아내. 못 찾으면 넌 끝이야. 윤지혜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강민석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형님 봤죠? 완전히 깨졌어요, 둘이. 이제 더 위험해질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윤지혜가 과거에 2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준수도 죽이려 했습니다. 지금도 준수를 찾고 있습니다. 거실 탁자에 아내의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여보, 알았어. 이 여자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우리 준수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잃을 뻔했어.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워. 정말 무서워. 20년 형사했지만요. 이렇게 무서운 건 처음이야. 내가 우리 준수를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야. 해야 돼. 무서워도 해야 돼. 여보, 당신이 순직했을 때요. 나 무릎 꿇고 맹세했잖아. 준수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당신 몫까지 내가 하겠다고. 지금도 똑같아. 무서워도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윤지애든 강민석이든요. 우리 아들한테 손 떼는 놈은요. 내가 절대 용서 안 해. 당신 힘 좀 줘. 이 늙은이 혼자는 힘들어.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철수였습니다. 형님, 윤지애가 움직입니다. 뭔가 조사하는 것 같아요. 준수 위치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찾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알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윤지애가 준수를 찾아내기 전에요.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철수였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윤지애가 알아냈어요. 준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차를 타고 경상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사내 둘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안 돼. 서둘러야 합니다, 형님. 지금 출발하면 3시간 걸립니다. 윤지애도 비슷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뛰쳐나갔습니다. 철수가 차를 몰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빨리 가자. 철수가 엑셀을 힘껏 밟았습니다. 제발, 늦지 않게 해줘. 준수야, 아빠가 간다. 조금만 버텨라.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준수야, 제발 전화 받아. 형님, 자고 있을 겁니다. 한밤중이잖아요. 아니야. 뭔가 이상해. 준수는 잠이 없어. 전화 오면 항상 받아.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안 돼. 제발 아니라고 해줘.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시속 130km였습니다. 과속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준수를 지켜야 했습니다. 형님, 제가 본부에 지원 요청할까요? 아직은 안 돼. 준수가 공범으로 엮일 수 있어. 우리가 먼저 도착해서 준수 빼내고 그 다음에 신고하자. 2시간 반쯤 달렸을까요? 경상도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10분만 더 가면 됩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더 빨리 갈 수 없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님.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철수 친척 집이 저기 보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보였습니다. 형님, 저거 윤지의 차였습니다.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차를 급하게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윤지애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덩치 큰 사내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한 사내가 준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준수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내는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준수, 아빠, 움직이지 마세요. 한 발만 더 오면 이의 목 부러뜨려요. 사내가 준수의 목을 더 세게 조였습니다. 준수가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정우와 철수는 멈춰 섰습니다.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윤지혜,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 이미 늦었어요. 준수는 죽어야 하고요. 당신들도 여기서 끝이에요. 아빠, 미안해요. 준수의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괜찮아, 준수야. 아빠가 있잖아. 저는 윤지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윤지혜, 날 데려가. 뭐? 준수 대신 날 인질로 잡아. 나도 증인이야. 날 죽이면 입 막을 수 있어. 준수는 아무것도 몰라. 날 가져가. 윤지혜가 비웃었습니다. 늙은이가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그냥 여기서 다 처리하는 게 나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수가 움직였습니다. 철수야, 안 돼. 하지만 철수는 이미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칼 든 사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경찰이다. 꼼짝 마. 사내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철수가 팔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칼날이 철수의 옆구리를 베었습니다. 철수,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도 철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내와 격하게 싸웠습니다. 저도 뛰어들었습니다. 준수를 잡고 있는 사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준수나. 하지만 사내는 덩치가 컸습니다. 저를 한 손으로 밀쳐냈습니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58세 늙은이였습니다.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준수를 지키지 못했어.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소리였습니다. 여러 대였습니다. 윤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찰? 어떻게? 야, 빨리 나가. 윤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사내들이 준수를 놓았습니다. 뒷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윤지혜도 함께 도망갔습니다. 준수야. 준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목을 잡고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준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준수야, 괜찮니? 네, 괜찮아요. 철수는요? 철수가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옆구리를 손으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철수야. 괜찮습니다, 형님. 살짝 베인 것뿐이에요. 준수는 무사합니까? 무사해. 내가 지켜줬어. 다행입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도망간 사람들 잡아야 해요. 뒷문으로 도망갔어요. 윤지혜라는 여자하고 남자 둘이요. 경찰들이 뒤쫓아 나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철수를 급히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형님, 준수 잘 지켰습니다. 그래,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형수님과의 약속 지켰어요. 철수가 약하게 웃었습니다. 철수를 실은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한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정호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여길 아셨어요? 강민석이 신고했습니다. 뭐? 윤지혜가 살인을 저지르려 한다고요. 위치까지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자수하겠다고도 했고요. 강민석이요? 네. 본인도 공범이지만요. 윤지혜가 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죽을까봐 두려웠나 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강민석도 윤지혜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윤지혜한테 제거당할까봐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도망간 사람들은 잡으셨어요? 아직입니다.
하지만 곧 잡을 겁니다. 차량 번호도 알고 얼굴도 확인했으니까요. 준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준수야, 정말 괜찮니? 네, 아빠. 저는 괜찮아요. 아빠는요? 아빠도 괜찮아. 안 다쳤어. 준수가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아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아빠가 여기 있잖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살아 있었습니다. 철수도 살 것 같았습니다. 윤지혜는 도망갔지만 곧 잡힐 겁니다. 이제 정말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호 씨, 좋은 소식입니다. 윤지혜와 공범들 모두 체포했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잡았어요. 정말입니까? 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강민석도 자수했고요.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수를 바라봤습니다. 준수야, 다 끝났어. 윤지혜 잡혔대. 준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이요? 그래. 이제 정말 끝났어. 준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윤지혜와 강민석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대형 보험금 사기 사건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준수와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도 옆에 있었습니다. 옆구리 상처는 다 나았습니다. 다만 날씨가 흐리면 조금 쑤신다고 했습니다. 형님, 떨리시죠? 아니, 괜찮아. 거짓말. 손 떨리고 계시잖아요. 철수가 웃었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피고인이 입장했습니다. 윤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강민석도 들어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공범 사내 둘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법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윤지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요. 총 3건의 보험금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2명이 사망했고요. 1명은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총 보험금 규모는 15억 원에 달합니다. 피고인 강민석은 윤지혜와 공모하여요. 이준수 씨에 대한 보험금 사기를 시도했습니다. 납치, 감금, 살인 미수 혐의가 있습니다.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 이준수 씨 나오십시오. 준수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준수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준수야, 잘하고 와. 네, 아빠. 준수가 증언대로 걸어갔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요.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피해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건 경위를 말씀해 주시죠. 준수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업 실패 이야기부터요. 강민석의 제안 이야기까지요. 그리고 납치당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증인, 처음에 보험금 사기를 제안한 건 증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준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증인도 공범 아닙니까? 아니요. 하지만 처음 제안은 증인이 했고요. 저는 입원 보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사고로 입원해서 2천만 원 받는 거요. 하지만 윤지혜가 생명보험을 제안했습니다. 저를 죽은 것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납치당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준수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제 몸에 있는 상처가 증거입니다. 나흘 동안 묶여 있었던 흔적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검사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증인, 왜 처음에 그런 제안을 했습니까?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빚이 너무 많았습니다. 8천만 원이 넘었어요. 매일 독촉 전화가 왔고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무서웠던 건요. 빚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준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빠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엄마가 순직하신 후로요. 20년 동안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형사 그만두시고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면서요. 저 하나 키우셨어요. 저는 그런 아빠한테요. 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또 걱정 끼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잘못된 방법이었지만요. 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저를 구해주셨어요. 20년 전에 버렸던 형사를요. 다시 하시면서요. 목숨 걸고 저를 지켜주셨어요. 재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빠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저 못난 아들을 구하려 했을 뿐이에요. 준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사랑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 법정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 증인 이정호 씨 나오십시오. 제 차례였습니다. 증언대로 걸어갔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조사자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시작하셨습니까? 장례식 때부터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강민석의 행동이 의심스러웠고요. 준수의 휴대폰이 없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전직 형사로서요. 어떤 증거를 확보하셨습니까? 강민석과 윤지혜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보험 청구 서류도 확보했습니다. 윤지혜의 과거 기록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알게 됐습니다. 윤지혜가 과거에도 같은 수법을 썼다는 걸요. 2015년, 2018년에도요. 그때도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은 물러가셔도 됩니다. 다음 증인 김영숙 씨 나오십시오. 나이 든 여성이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성함과 관계를 말씀해 주시죠. 김영숙입니다. 2015년 사망한 김태수의 어머니입니다. 아드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김영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강에서 투신 자살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은 그럴 아이가 아니었어요. 명랑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그날도 전화했어요. 엄마, 저녁 뭐 먹고 싶어? 사다 갈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2시간 후에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죽었다고. 보험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윤지혜라는 여자가 다 가져갔어요. 5억 원이었어요. 우리 아들 목숨값이 5억 원이었어요. 김영숙이 윤지혜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기억해? 우리 아들 기억해? 우리 태수 말이야. 윤지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영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어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언젠가 정의가 실현될 거라고. 재판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김영숙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호 씨, 아드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처럼 되지 않게 해주셔서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어서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증언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윤지혜의 보험금 사기였습니다. 그리고 의문스러운 죽음들이었습니다. 최종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윤지혜는 10년 동안요. 3명의 목숨을 담보로 15억을 편취했습니다. 2명은 죽었고 1명은 간신히 살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교사이자 사기입니다.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재판장이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윤지혜, 보험금 사기, 살인교사, 납치 등의 혐의로요.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민서, 보험금 사기 공모, 납치 등의 혐의로요. 자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가방에서 아내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벅차올라서 떨렸습니다.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우리 이겼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당신이 믿었던 그 말, 맞았어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요. 결국 이겼어요. 준수도 지켰어요. 당신과의 약속, 20년 만에 지켰어요. 이제 편히 쉬어도 돼요. 걱정 마세요. 우리 준수 앞으로 잘 살 거예요. 아빠가 옆에서 잘 지켜줄게요. 여보, 정말 고마웠어요. 20년 동안요. 혼자 아니었어요. 당신이 계속 옆에 있었어요.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당신의 남편 정호. 글을 다 쓰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수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 괜찮아. 아빠 눈에 뭐 들어가서 그래. 준수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아빠, 응? 고생하셨어요. 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해야 할 일이었어. 이제 우리 집에 가자. 네, 아빠.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재판 후 6달이었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준수는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였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준수는 매달 빚을 조금씩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8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아직 6천만 원이 남았지만요. 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갚아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건설 현장 감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준수가 살아 있었으니까요. 저녁 6시였습니다. 현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무언가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그래, 왔다. 뭐해?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아빠 좋아하시는 김치찌개 끓였어요. 오, 그래. 손 씻고 오세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있다. 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처음 끓여본 건데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밥 먹는 것, 아들이 웃는 것,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아빠, 무슨 생각하세요? 아니야. 그냥 잠시 멈췄습니다. 준수야. 네. 고맙다. 뭐가요? 살아있어줘서, 여기 있어줘서, 아빠랑 밥 먹어줘서. 준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 2005년 봄날 말이야. 엄마랑 너랑 셋이서 놀이공원 갔을 때요. 그때가 마지막으로 완전히 행복했던 날이었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요. 그때만큼 행복해. 아빠,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기적 같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아내의 기일이었습니다. 21년째였습니다. 묘지로 향했습니다. 준수와 함께였습니다. 국화꽃을 들고 갔습니다. 하얀 국화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을 때요. 누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철수였습니다. 형님, 준수. 철수 형. 철수도 국화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왔네요. 형수님한테 보고 드릴 게 있어서요. 세 사람은 묘 앞에 섰습니다. 꽃을 놓았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잘 지냈어? 우리 준수 봐. 많이 컸지? 이제 어엿한 어른이야. 새 직장도 구했어. 빚도 열심히 갚고 있고. 철수도 왔어. 경위로 승진했대.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후배야. 우리 셋이서 왔어. 마치 가족 같지? 목이 메었습니다. 고마웠어, 여보. 21년 동안 옆에 있어줘서, 혼자가 아니게 해줘서,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이제는 조금 놓아도 될 것 같아. 우리 준수 이제 괜찮아. 아빠도 괜찮고.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요. 편히 쉬어.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준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저예요, 준수. 아빠 잘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이제 아빠 잘 모실게요. 엄마 대신요. 걱정 마세요. 철수도 말했습니다. 형수님, 약속 지켰습니다. 형님 가족 지켰어요. 준수도 무사하고요. 형님도 건강하시고요. 이제 편히 쉬세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잘했어. 고마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준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응? 저 공부 다시 하려고요. 공부? 네. 사회복지학이요. 야간 대학원에 다니려고요. 사회복지? 네. 저처럼 빚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요. 도와주고 싶어요. 상담도 해주고요. 법률 정보도 알려주고요. 그런 일 하고 싶어요. 저는 준수를 바라봤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지, 누군가 손 내밀어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해봐. 아빠가 응원할게. 학비는 제가 벌어서 낼게요. 걱정 마세요. 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도 건강 챙기세요. 현장 일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아빠는 이 일이 좋아. 뭔가 만드는 게 보람 있어.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수야. 네. 너 정말 많이 컸구나. 준수가 웃었습니다. 아빠도요. 더 멋있어지셨어요. 하, 늙은이가 무슨.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빠는 제 영웅이에요. 고맙다,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준수가 살아서 함께 있었으니까요. 준수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빠, 차 끓여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아내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지난번에 쓴 글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그 밑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행복해요. 수첩을 덮었습니다.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제 자주 꺼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제 마음속에 있었으니까요. 준수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녹차였습니다. 고맙다. 아빠, 내일 뭐 먹고 싶으세요? 내가 퇴근하면 또 해줄게요. 글쎄, 된장찌개? 오케이. 된장찌개 해드릴게요. 준수가 웃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준수를 잃을 뻔했다가 되찾았습니다. 정의도 실현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도 지켰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준수와 함께 밥을 먹을 겁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그렇게 평범한 날들이 계속될 겁니다. 그게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녹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창밖으로 첫별이 떠올랐습니다. 반짝이는 별이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로 찾아올게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